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마무시한 올여름 폭염.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이 뜨거운 화두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일자리 얘기입니다. 청주 지역의 상당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청주를 떠나고 싶다,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큰일인데 어떻게든 좀 잡아야겠는데요. 오늘 리얼토크 한판에서는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리얼토크 한판 진검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청년 네트워크 김규식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한판을 진행한 이후로 가장 젊은 피 출연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한판을 그 전에 보신 적이 있나요? 보면서 솔직히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했는데 나와 보니까 왜 긴장하시고 그런지 알 것 같네요. 긴장이 됩니까? 네.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신 김에 먼저 좀 여쭤보면 청주 청년 네트워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예, 청주 청년 네트워크는 작년 2016년, 17년 6월부터 시작된 단체고요. 청주시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싶은데 마땅한 창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청주에 있던 청년 단체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 청년 단체들 플러스 그리고 일반 청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회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에 좀 반영을 하겠다. 공무원 세대들이 일단 기성세대니까는 젊은 세대의 의견. 고민이나 일자리나 주거나 뭐 이렇게 보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해결책을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뭐 이러기를 원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그런 건 취지. 예, 그런 취지는 맞는데요.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시청 공무원분들도. 예,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서. 저희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래요? 굉장히 문제 지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한번 얘기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청주를 떠나려는 청년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예. 대개는 어떤 집단을 떠나거나 뭐 이렇게 좀 갈 때 빚이 많거나 뭐 잘못된 게 많거나 청주 지역의 청년들 왜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도 큰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충북대나 청주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서 전공을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전공에 맞춰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트럼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이런 말씀이라면은 청주를 떠나려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다 지방을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아마 충북뿐만 아니라 다 그렇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면 어디든지 가죠. 아프리카라도 갈 것 같아요.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오늘 취업과 관련돼서 유행어를 한번 좀 적어봤어요. 유행어. 예, 그래서 이제 혹시 페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공무원 준비하다 페인된 거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이제 지친 사람들 얘기 들어봤고 돌취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취생. 돌취생? 돌아온 취업. 그러니까 입사해서에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서버 전형이라는 이런 특이한 말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한꺼번에 지원자가 몰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서버에. 그래서 거기 탈락되는 거 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전국 평균이 지금 6.4%잖아요. 지금. 실업률이요? 근데 이제 우리는 5.7%로 충분히 낮아요, 상당히. 네. 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충북도에. 이유가. 이 얘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청주를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인데 지역의 실업률은 괜찮다? 이게 조금 이상한. 아니 그건 간단해요. 여기 일자리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지. 그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뭐 일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래 거주지나 원래 출생지, 뭐 연고가 이쪽이 아닌 청년들이 좀 많아요. 아, 예. 청주 지역에. 네, 청주 지역에 있는 청년이 많지 않고요. 예. 그 청년들을 잠재적으로 나는 다른 지역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날 것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도 보면은 청주 지역의 대학을 나오고 터를 잡는 친구들을 뭐 일단 제 주위에만 봐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예, 한두 명 있을까 학교만 말까. 다니고 다시 떠나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현재 청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일자리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그거는 청주시나 충북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유치, 예. 그거에만 한정돼 있다. 그 기업 유치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뭐 교대직이나 생산직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좀 열려 있지만 그게 따라오면서 같이 오는 정규직 뭐 전문직이나 판매직이나 이런 영업직이나 관리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 많죠. 단편적인 일자리였다. 예. 아, 그렇게 보는구나. 예. 항상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하나 생겼다고 치자고요. 예. 뭐 그러면 거기에 그 인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캐셔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핵심적인 그 직원들은 본사에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나 이런 데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되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점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실히 적은 거예요. 없다, 적다. 이제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언론이나 이 정책 기관에서 무슨 경제 지표 뭐 자료를 내놓잖아요. 예. 이럴 때마다 항상 의심이 드는 게 예. 이게 일단 매일 의심병, 엄청이 의심병. 너무 달라져요.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확 달라지고 하고 또 이걸 어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데 경제 지표 중에서도 특히 실업 지표가 그런 것 같아요. 실업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보다 마찰적 실업, 뭐 이렇게 계돌적 실업. 예. 이 실업을 과연 실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실업으로 볼 수 있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적용하다 보면 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였다가 10%로 늘어날 수 있고 10%를 5%로 확 줄일 수도 있고 배가 왔다 어디다 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특히 심한 게 경제 지표, 그 중에서도 실업 지표인 것 같아요. 이 수치 자체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체감하고 있는 청년이나 보통 실업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표랑 정책기관이 내놓는 거랑 너무 큰 차이가. 지금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네, 이말 지금 너무 변호사님이 정국적으로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나이가 의심될 정도로 저희 또래가 아닐까 지금. 이제 8월 7일 날 있었던 그 네트워크 측에서도 주관을 한 여러 단체가 주관을 했지만 그날 있었던 결과물을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 결과물이겠죠. 거기 확인해 보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청주시에서 고용 지원도 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 지원도 해주고 문화 여가 생활 지원도 해주고 보건 지원도 해준대요. 아, 좋다.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엄청 처음 좋다. 알았는데 예. 이 답변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만족을 표시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주시의 지원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한 명확하게 만족을 표시한 청년들하고 불만족을 표시한 청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불만족이 월등히 높았죠. 그렇지만은 만족에 대체로 만족이나 보통이나 관심 없다 뭐 이런 소극적인 찬성 쪽을 더하면은 오히려 만족이 더 많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제가 얼핏 듣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있나요? 저도 다시 대묻고 싶을 정도로 있을걸요? 뭐 이 정도? 이런 정책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 정책들이 뭐 정부 시책이나 이런 지자체, 지방자치에서 하는 정책들이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서기가 어렵다. 네. 문턱이 높다. 문턱이 높은 것들을 떠나 있지만 일단 알기가 어려워. 거기까지 그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책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냐. 네. 홍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무원 사회에서 깨알같이 막 분석하고 뭐 차트 만들어서 보고하고 끝. 또 저번에 이런 보고했으니까 오늘 다른 보고하고 또 끝.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있잖아요. 관공서나 어떤 기업체들 설문조사 나오면 그냥 대체로 긍정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러면 이거 담당하는 분 혼나거든요. 이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체크해줘야 돼요. 자료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 뭐 좋아한다 그 이런 수치가 더 많다고 또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 그래요. 조금 좀 다르거든요. 앞뒤 얘기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모르니까 그냥 만족한다고 하는 거고요. 또 그게 가장 큰 거죠. 담당자 또 배려해줘야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보통이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이다에서 보통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일단은 청년들 스스로도 이 청주시의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경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청년 일자리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직무실에 대형 뭐 스크린 뭐 2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효과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국민들 없거든요.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책인 적 없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사실은 뭐 열심히 해결책을 강구하는 척만 할 뿐이지 사실은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경제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 이건 이제 청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슨 정책을 막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실제 청년들의 체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치를 위해서. 본인 기관들의 수치를 위해서만 하는 거다. 변호사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판 진행하면서 가장 우울한 말씀. 해결책이 없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정부가 공무원들을 좀 늘려서 취업률을 높여보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대학에서 물어보면 한 사람도 중소기업 갈 사람이 없어요. 안 가는 학생들이 예, 물어보면 다 뭐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도 공감합니까? 예, 공감은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하는 청년들한테 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갖고 있었던 빚이 1,600만 원이에요. 빚이 있었어요. 네. 이미 학자금 때문에. 학자금 때 졸업할 때 1,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빚은 지금 거의 9,500만 원 정도? 더 놀랐어요. 주거비까지. 주거비까지. 예. 네, 9,5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을 하면은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결혼하면 한 5억 넘어가고 우울하다. 벌써 저는 이제 30이 되면서 31가 되면서 이제 1억을 빚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비싼 거예요. 갖고 있던 학자금이. 근데 그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면은 대기업 평균 월급이 거의 300 정도라고 하면은 100만 원씩 갚으면은 뭐 2년 3년 안에 갚을 거고 중소기업을 가면 200만 원을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것을 나는 10년 15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어차피 갚는 시간은 이만큼 더 길잖아요. 완전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대기업을 가는데 투자를 하겠다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를 얻는 측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측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불안하고 이게 이제 계급이 거의 구조화되니까 이제 구조화돼 버리니까는 처음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의 지위를 좌우할 정도로 그 사회 불안감이 극심화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원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 고시 세계를 패스한 분께서 뭐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상히 우리 최 변호사는 행정고시 같은 경우 실제 안 가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거예요. 다음에 더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피해를 주고 그러셨어요? 고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을 선택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거예요. 지금 사회가 내가 이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공통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방법이 공무원밖에 없는. 이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채점하고 평가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는 서류에서 이제 외모에서 걸리고 뭐 학교에서 걸리고 지역이 어딘지 걸리고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학점이 몇인지 걸리고 네가 뭘 갖고 있는지 스펙에 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는 그나마 가장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게 공공기관 은행에 이게 뭐 자기 은행 회장의 좋다 뭐 손녀다 이런 사람들 뭐 특별 채용하고 이게 다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회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게 공무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한 가지 더
청주 지역의 고용 문제나 이런 질이나 환경 이런 걸 봤을 때 타 지역과는 뭐 별반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청주 지역이 발전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따였던 것들이 기업 유치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10명 취업할 수 있는 10명의 취업 자리가 아니라 10명의 다양한 사람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이런 일자리들에 대한 그 타 지자체를 보면은 그쪽에는 이미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에서는 그것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는 청주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낙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저 지금 담당하신 공무원분들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꼭 방송에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말 친하고요. 네, 잘 정리해 줄 거예요. 정말 잘 친하고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셔. 이거 보세요. 이게 지원금을 받으면 이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일단은 시작할 때 네트워크가 시작할 때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하자. 그 의지가 없었으면 지금 네트워크가 여기까지 와서 청년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오케이, 충분히 이제 청년들이 내놓은 그때 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이니까 저희들 뭐 기성세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서 제시한 뭐 새로운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방향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청년들의 제안.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저는 근데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청년들도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봐요. 경제에 답은 없어. 특히 일자리 문제는 답이 없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특별하게 제안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게. 지역적이고 이렇게 이제 부수적인 거는 있겠지만은 근간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선은 이런 상황들을 기자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 두 아이가 4학년이에요. 대학 4학년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도 빨리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뭐 시간 배분한 걸 보면 답답하죠. 근데 저는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청와대나 이런 데도 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취업시키는 중소기업은 아니 그 말고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 가잖아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정 기간, 뭐 4, 5년 내지 일정 기간 취업을 하면 그 경력을 쌓고 경력을 쌓으면 대기업에서 경력직으로 이렇게 좀 뽑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점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소기업은 어떻게든 인력난을 덜어줘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이 가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도 일자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제도적으로 그러면 저 중소기업에 4, 5년 정도 있으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경력직을 뽑아서 또 기술도 중소기업 그런 데는 지원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제 일정하게 지원도 해주면서 선순환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중소기업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인력을 빼간다라는 중소기업이 이제 빼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만큼 기술을 이제 대기업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지금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에서 싫어하지 사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기업의 논리인 거예요. 그 정부 지자체의 논리인 거고 거기를 가야 되는 청년들의 삶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꼭 굳이 왜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고 그러냐.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기본 시발점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정부 시책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냥 나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게 경험을 제공하고 네가 취업을 하고 네가 지금 경험했던 거에서 대기업이 아니라 난 중소기업 가서 내 강점을 살릴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기업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 취업률도 너무나 중요하고 대학이나 뭐 사회나 취업률이 너무 중요하고 고용률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청년들이 빚을 갖고 막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지 뭐 개인이 중소기업을 선택을 안 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일반 청년들이 보기에도.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제도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이거 활용을 아까 이제 몰라서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도 하고 배드 정신을 가지면서 대기업이나 공시족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 공무원하고 다 대기업 가면 누가 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좀 다른 일, 뭐 외국도 가보고 외국은 뭐 일자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양질의 일자리 안 주겠죠. 그래도 가서 도전하고 극복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소기업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제 친구들 다 중소기업에 있어요. 대기업에 다른 친구는 뭐 한두 명?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 중소기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소기업이 좋아. 근데 왜 좋은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랑 학교랑 대학이랑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이 어떤 강점이 있고 니네가 우리 왔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애들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지 그걸 선택을 하지. 경험했던 스펙트럼이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이쪽 길만 보이는 거죠, 시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져야지 그쪽까지 시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는 개인이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열정도 좀 가져봐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도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토론 주제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만약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뭔가 해줄 때면 청년 속에 들어가서 좀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좀 발굴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서로 차원은 다르지만은 또 뭐 접점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좋으셨어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번 대토론 때 뭐 제안을 했던 청년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청주 시정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들입니까? 일단은 시장님께서 그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안했던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혹시 떠오르는 정책들이 혹시 있는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에 관해서 올인원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뭐요? 올인원 시스템. 한 가지 소통 창구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창업 투자 주식가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근데 너는 세대가 청년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 아이템은 이쪽과 관련이 있는 건데. 맞아. 주거 문제는 절로 가. 이리로 가. 이것을 일환화. 원스톱 서비스. 맞아요. 그런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아까 놀자리나 이런 쪽 청년들의 여가 문화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무심천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인위적으로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잔디밭을 인위적으로 깔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짜투리 부분들을 좀 청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건 굳이 청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청주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 짜투리 공간에 그냥 풀만 심어놓지 말고 그럼 공원을 조성해라 차라리. 사람들이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짜투리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안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이 토론회 자체가 목적이 지금 청주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청주정책 5개년 계획에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겠다예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 담당 과에서도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응대합을 받았고요. 새로운 과제를 위한 이 전제가 되는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큰 착각 같아요. 이걸로 실적 끝났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 해봐서 하는데 이걸로 실적 끝났습니다. 토론을 했다는 자체. 이게 실적. 왜 아픔을 자꾸 심고 그러세요? 왜? 아까 절망을. 반영이 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하겠다.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 귀찮을 때까지. 근데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반영될 때까지죠. 아까 청주시장 시를 정도의 규모에서 정책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청년 담당 과장을 외부에서 특채로 뽑는 거예요. 청년을 아예. 외부에서? 그 팀원들을 자체를. 그래서 이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센터 원스톱 서비스 센터장 같은 팀원들을 아예 외부에서 우리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좀 놀랬던 게 계속 공감이 좀 놀랬던 게 본인이 1순위야. 아니 놀랬던 게
이 토론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자리 관련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두거나 그 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청년을 좀 배정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우울한 말씀도 좀 나누셨고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기자님. 청년들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문제를. 그러고서 주변에 있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좀 넓은 세로 나가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싶습니다. 경험해봐라. 그런 말씀이셨고 변호사님. 뭐 우리 기자님께서 그 개인들 청년들한테 뭐 당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정책가들 예. 우리 청주시 관계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게 백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백약이 무효거나 만병통치약 뭐 이런 걸 예. 합쳐서 백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예.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번 토론회 한 것처럼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청년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근본적인 발상을 전환이 한다면 백약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깨라. 기존에. 그렇죠. 발상을 전환시켜야 되죠. 기존 관료주의나 뭐 이런데 책상머리 앉아서만 하지 예. 말고 그 관료를 새로 뽑고 예. 젊은 청년들 새로 뽑고 그분들한테 뭔가 맡기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사고 방식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죠? 고문으로. 고문관. 내년에 한번. 내년에 한번. 한번 진행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한판 참여하면서 제가 좀 보편적으로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거시적인 청년들의 문제점들을 거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청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친구도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료들이 욕먹어야지 왜 우리가 욕먹어 가서. 그건 안 가는 걸로.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진검승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그 퇴근이 새로운 청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청년 퇴근 시간 이후가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사 내용에서도 이제 퇴근을 하고 일을 관두고 하면서 내 삶을 찾아가겠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